이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자료가 전문 해커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유출된 자료는 무엇인지, 이번 해킹으로 원전 시스템에 지장은 없는지 전문가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내부 문건까지 유출이 된 건데 이 문건이 또 블로그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지닌 자료들입니까? 네, 일단 그 도면이 5장 정도라면 사실은 그 몇십만 장 중에 일부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여기에 이 관건이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 사실 언제 인지했느냐, 여기 그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유출 범위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국가 기밀인 원전 설계도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유출이 됐다면 정말 큰일이 아닙니까, 이거? 네, 몇 가지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됐다면 거기 이제 숫자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걱정거리는 이제 소위 그 요즘 있을 수 있는 사이버 테러입니다. 요즘은 이제 일단 전산망을 뚫고 현재까지는 소위 그 개인 정보 이런 정도니까, 예를 들면은 그 개인의 신체 검사 결과가 누군가의 손에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넘어갔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에 대한 공격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침투하면 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첫 번째 그 사이버 테러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산업 경쟁국이 될 수도 있고 적성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같은 내용을 가진 나라들의 그 설계, 아직 제작 도면은 아닌 게 괜찮습니다. 숫자가 있는 도면이 나가면은 그건 이제 소위 원제작자 또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캐나다 원자력 공사가 한손을 상대로 법적 소송 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용자는 이거를 그 기밀을 유지할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작지만 구멍이 뚫렸다는 게 굉장히 찜찜한 일이죠. 네, 향후 2차 사이버 테러도 우려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원전 도면이 유출됐다면 원전 제어 시스템, 이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거는 사실은 그 기계 부속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이라도 좀 더 나아가지고 회로 관련됐거나 제어 쪽이거나 그리고 또 전자 쪽이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그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제어 시스템은 이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돼서 해킹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내부 직원 정보를 이용하면 이 제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이제 요즘은 워낙 그 해킹이라는 게 진화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소위 상상 초월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항상 이런 그 보안에 오면은 그 있을 수 없는 것까지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개인 정보가 같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운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원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원격이지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즘 PC 원격으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약에라도 주 제어실이라고 하는 그 두뇌 부분까지 침투가 가능하게 될 거라면 그때는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지금까지 그런 그 단서는 아직은 다행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원전 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의 유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또 안전하게 원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라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그 국가 1급 보안 시설은 외부하고 차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교신이 되지만 바깥으로는 완전히 차단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유인물을 통했던 간에 전자물을 통했던 간에 그리고 이게 5점이든 뭐 몇십만 점이든 일단 나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만 나갔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아니고요. 교육용이니까 괜찮다, 훈련용,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정보의 질은 떨어지지만은 정보 자체는 옳다는 것이죠. 숫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없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독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소위 방화벽을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격리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외부 세계하고 교신을 완전 차단하는 것이죠. 네, 이 내외부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